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탄원서 내용 다 보셨죠? 네. 뭔가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그 여기 표현 중에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얼마 전 방송에서 네. 그 박성민 전 대표 비서실장이 네. 그런 중재를 냈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찰 수사 무마하고 이런 것도 그 단계에서 전달이 됐던 걸까요? 그때 나왔던 얘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방의 한 호텔에서 있을 때 박성민 비서실장이 내려와서 만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자필 진술서에 밝혔던 것처럼 본인이 이거는 뭐 내가 들을 필요도 없다, 나 안 한다라고 하고 나서 박성민 비서실장이 다음 날 바로 비서실장직을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당시 여의도에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그 나머지 두 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K하고 H 의원인데 그거는 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 수사까지 언급한 건 사실 네. 수사 개입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신군부, 뭐 절대자 이런 쪽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겠다, 해줄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더 문제 같아요. 윤리 징계를 잘 정리해준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경찰 수사까지 잘 정리해주겠다? 그럼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경찰에게 어떤 압력이라든지 다른 얘기를 통해서 수사하던 것을 수사하지 마, 좀 살살해,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큰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라고 인식을 한 이준석 대표의 인식과 판단에 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가 더 밝혀야 돼요. 누가 와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 되고 당사자로 지목된 분도 아니다, 난 그런 얘기 했다, 안 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다음번 수습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복 전 비서관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뭐 정말 심각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계위도 알아서 처리할 수 있고 경찰 수사도 알아서 무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특사 보내주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당도 사실 수직 서열화 시킨 모습을 확인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관여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이 말 속에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또한 결국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도 일반적인 수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 언론 어쨌거나 이 수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유출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수사 전반이 결국은 정권이 개입됐구나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것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당내의 권력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반대인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뭐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겁이 덜컥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폭로가 당 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탄원서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인데 이것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여당 지지층 내에서 이준석을 고립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구나. 이건 너무 많이 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열람용이라는 그런 글에서 그 보듯이 사실상 그 국민의힘의 대리인들이 가서 그것을 그 자료를 확보하고 캡처하고 이것을 그들이 또 문화일보 쪽에 이렇게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셀프 제공, 셀프 분노, 뭐 이런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준석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도 이후에 윤핵관과 경찰 고위 인사가 네.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최근 두 차례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의 고위급 인사 A가 만난 것으로 안다. 네. 또 다른 여권 인사가 연결해줬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 일방적인 보도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런 일 없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왜 이준석 대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유튜브 보면은 구속도 가능하다는데 네. 왜 이러냐라고 질책을 했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 담당 수사 팀장인가요? 그분은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권력의 핵심에서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압박하고 수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일단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이 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녹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해결할 길은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은 해결될 거예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공격을 그 이상 좀 자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자 그렇게 윤핵관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는데 당신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역풍도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의 길은 그러한 것을 윤핵관들 스스로가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계속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계속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해결 방안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통 크게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기가 지금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서로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또한 이준석 대표가 한 가처분 신청이 다음 주에 예.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나 이게 가능한 일이지 지금 만약 만나가지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내일 만났어요.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또 아. 판단을 하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사인을 다른 의미의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그만둘 것 같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갔거든요. 윤핵관 퇴출, 정계에서 퇴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그만둔다고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왜 저렇게 판단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기사원님 중재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중재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은 사실 지금이 아니고 한 2주 전쯤이면 혹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대위 출범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했다라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맞는 처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미 그 시점도 지나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지금은 권성동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당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원장과 원내대표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사실 마땅해 보이지 않거든요. 워낙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가처분 그 신청의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사실 인용된다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 절차만 사실 보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큰 핵폭탄을 맞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에 대한 추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것이죠. 예. 반대로 이제 이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사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안 소송까지 갈 것이다 예.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명분 자체가 많이 좀 그렇죠. 부족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당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고 뭐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가처분 이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떤 처방전을 내놓느냐는 사실상 처방전 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하나 덧붙이면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좀 품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반증이 어제 한 언론 기사에는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대통령께서 아니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해? 올해 해야지.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홍보수석은 이거의 해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해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올해 안에 12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안 당하더라도 네. 내년에 일단 1월 5일 날 징계가 풀리잖아요. 예. 그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품겠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미 너무 멀리 많이 와버렸다.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 통과되는 시점 12월 초 지나고 네.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안 통과를 하는 시점이고 국회가 굉장히 바빠요. 네. 연말까지. 예. 그런데 그때 후보 등록을 하면 국민적인 비판도 좀 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격이 없을 때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당대회 수순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론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고 이준석 대표 편을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최근 그저께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등은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통령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 하죠. 뭐 앵커분들께서도 영화 보셨겠지만 글래디에이터의 코모도스, 뭐 막시무스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코모도스가 영화상에서는 되게 비열한 황제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비유했다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이준석 대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좀 감정이 좀 앞서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감정을 좀 톤다운 시키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해지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극단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최대한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에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현재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제 22대 총선에서 생환하는 길, 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그렇게 가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크게 우리 정치권에 어떤 파동을 끼치고 이 파동이 현 정권에 부담이 되게 만드느냐라는 길을 찾아서 그것이 본인의 생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복귀한 비서관님께서 여권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좀 나와야 네. 그 다음 행보가 그렇죠. 결정이 될 텐데 맞습니다. 좀 평소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판사분의 특성, 특징, 뭐 성격, 성품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해서 좀 실례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좀 주목받고 싶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네. 국민의힘과 윤핵관들이 했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바로잡히고 국민들께서 알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기각을 하겠다고 했으면 아니 우리는 정당 사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각. 별로 살펴볼 게 없잖아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는 것은 정말 당이 비상 상황이었느냐, 예. 비대위원회 가는 것이 과연 절차상에 하자나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예. 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어떤 기준을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근데 이거 걸리는 것도 있지 많은 않겠습니까? 변호사분들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게 어떠한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없고 판사의 정말 개인적인 판단과 역량에 달려 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예측을 어떻게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아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법적 근거는 둘 다 명확하게 있고 그동안의 관례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일종의 도덕적 명분 뭐 이런 부분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법부가 그 정치권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모습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기각이 되어서 국민의힘이 빨리 진용을 정비를 하고 여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좀 만들었으면 이것이 민주당에겐 불리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예. 불리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국민의힘이 빨리 이 혼란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런 국민들의 좀 하나 같은 뭐 바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고 좀 답답하겠지만 우리 그 전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용되는 것이 기각되는 것이 조금 더 대의에 좀 맞는 것 아니냐 우리 저 공통의 이익에 좀 더 부합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요.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석한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고요. 조사 이후에 혐의는 부인하고 이제 비판에는 좀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엄청 미안할 거고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이제 고충을 당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러저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어제 경찰 조사에 임해서 아마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기에서 대선 기간 동안 만났던 그 7만 8천 원, 네. 그 7만 8천 원의 식대 문제가 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예. 사실상 선관위가 기부행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선거법상으로는 가장 핵심인 것이고 예. 그거하고 이제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선거법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법인카드에 대한 수사를 그 경찰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네. 그 총액 7만 8천 원이 기부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임의 성격이 지지 호소의 성격이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다투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그 의견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의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예. 총액 약 180만 원 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 측의 추산인데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만약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몰랐고 본인도 예. 몰랐다. 그리고 사적 그 목적으로 지출된 그런 음식값에 대해서는 예. 이미 그 배 사무관을 통해서 주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모 씨라는 분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진술과 그분의 어떤 그 자료,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경찰 수사 결과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저희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대통령의 일정이 일부 노출이 됐나 봐요. 이게 대통령 일정은 사실 경호상 문제 때문에 엠바고가 기자들 다 일급 걸려 있는데 비밀이죠. 우리 기사에 보면 네. 이 일정은 출입 기자들한테도 공개되지 않았던 거였대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모르는 걸 팬카페에서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팬카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저랑은 이제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저런 일정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국기문란이 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저것만큼 정말 제대로 된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 정말 장소,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1급 비밀이에요. 나가서는 안 돼요. 동선이 노출되면 네. 경호상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자들한테도 바로 직전에서야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수사, 조사 필요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복전비 성원님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정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그 뭐 건희사랑 팬카페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출 경로를 찾아서 바로 그 파면시켜야 되는 건이고 예. 그리고 이런 건이 뭐 만약 이 건 한 건으로 어쩌다 잘못된 사고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사실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확인시켜주는 과정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관저공사를 하신 분 그 예. 부분이 사실 그 취임식에 초청자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해서 초청자로 왔다. 예. 그리고 여러 뭐 유튜버들 이분들도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서 왔다. 그 극우 유튜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였던 분들도 김건희 여사 측에 그 초청자로 왔다가 또 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다. 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그 현재 대통령 비서실 내에 김건희 여사 몫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이런 일정이 나온 것 이거 사실 정말 1급 비밀인데 예. 이런 것들이 버젓이 팬카페에 올라와서 그 팬카페의 힘을 만방에 과시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 정도 힘 있어. 이미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한 것 아닌가 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어떤 시범 케이스로 삼아야 되는 예.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적어도 감찰, 뭐 더 나가면 수사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실에서 상당히 보안 사고라든지 아니면 업무 기강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행정관들 이하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도 분명히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좀 한마디 아, 하면 예.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김혜경 씨와 관련된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고작 7만 8천 원 때문에 지금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상당히 비겁하고 옳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 가지 대리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법과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자택 사저 앞에 어떤 대선 캠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배 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도자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배 씨가 어떤 거냐면 횡령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사모님, 제가요 어제 밥값 30만 원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 계산했어? 그럼 김혜경 씨가 자 30만 원 현금으로 줬어요. 근데 그거를 배 씨가 착복을 하고 그 30만 원은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이게 부하 직원 같이 근무했던 분에게 책임을 다 넘기고 횡령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자꾸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룬다? 아유, 우리 와이프는 몰랐고요. 부인 몰랐고요. 사실관계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짧게 사건이 얘기한다고 해결되지 해놓고 나서 않습니다. 그렇게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길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마무리 주제는 어쨌든지 간에 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많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승자와 패자에 대한 수사의 공평, 공정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